일일 광대가 파탄 같습니다. 파악의 무역 천재 아마 시작되면 대한민국에 불리할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정 예배를 사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일 무역 전쟁이라 그럴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수병적으로 일본도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뭐 준비되게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미국 무역 전제에서 GDP 가고개를 박수했잖습니까. 이거 전임 사역의 아메한테 문제니까 국외 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상당히 곤란해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됐습니까? 글쎄요 참 일본이 정말 국공력이나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정말 일관한 나라인데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일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또 너무 그 감정에 앞서서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된통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당사자 개인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냐 직접적인 어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올라가면 지금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간 앞에서 지금 수년째 이제 시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며 또 그와 관련해서 소녀상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조각상을 설치한다든지 말이지 또 그 밖에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았잖세게. 친일 잔재 청산 문제라든지 또 그 무슨 일본 그 기업에 다 무슨 딱지를 붙인 해지방, 터자리, 가결희 등등 이런 일들이 전부 누적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역체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매 1분 2마리 검수 품목이 쉽게 그래서 100개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이 취한 조치는 이제 그런 주요 그 전자 부품에 대해서 3가지 소재 품목에 대해서 수출 여러 가지 이제 저장벽이음 그 제한을 둬서 사실상 금수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수가 지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초기에 잘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어갔던 강제징용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일본의 그 아소타로 부총리가 와서 일본도 관세라든지 또 성금을 정제하는 문제라든지 비자 제한 문제라든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많은 정부는 그냥 팔짱 끼고 이를 되면 또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대체해라는 어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정부가 반일 감정 등을 조장 어떤 그런 월이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때 대처는 기업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정말 정부로 주셔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 쪽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 봐야죠.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얘기가 나오며 보조 것은 굉장히 좀 기분이 표창과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내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이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겪었죠. 그 가운데에서 지금 국내 우리 한국 내에서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 그 피해를 내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제 그런 그런 주장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지난 1965년도에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일본 정부와 포괄적인 이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대상 금액을 받을 때 포괄적인 배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받은 것이 오늘날 이 경제 발전에 큰 그 및 자본이 됐던 것은 다 아는 사실 안 그렇죠? 그때에 개별적으로 위안부라든지 그때도 이미 위안부라든지 징용 애들의 어떻게 그런 개인 배상 청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당시에도 논리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공개된 그 당시 협상 기록을 보면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그 개개인의 보상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겠다 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던져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배상을 받고 차후에 세월이 흘러서 개인적인 배상 정보가 들어오는 우리 정부가 배상을 포함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겠다 해서 벌배상이 됐다는 것이 인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이 판결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한국 정부한 일간의 안일 청구권 협정 때 그 필중의 죄야 아닙니까? 그때 맺었던 내용과는 이리에 서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물론 주화가 깨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강제징용이 판결이 이렇게 바뀐 것이 작년이 아니고 원래는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를테면 이런 배상 청구가 왼쪽으로 들어와도 안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미 개인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매 차례 판결이 났었고요. 또 이제 혼피해를 당하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 부분에서도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본 법은 역시 이러한 개인적으로 인정을 안 했었는데 2012년도에 대부분 해서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었는데 1심 2심에서 증거를 갖다가 즉 개인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대부분에서 뒤집은 됩니다. 개인 청구보다 또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대부분에서 재판 새로 해라 하는 파기 판결이 난 이후 한 6년 가까이를 저희 그 환송 판결을 안 하고 못하다가 작년에 그와 같이 그러면 대부분 판결 취지대로 불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이와 같이 징역 문제와 같이 양국이 걸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사법부의 순수한 법률 판단 영역과 또 이런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일본의 정부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는 예에 따른 이 외교적 서로 갈등과 분쟁으로 도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즉 이와 같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박일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가 이제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참 아직 문재인 정부로서는 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지금 판결을 한 것이 우리냐 결국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고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변명을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갈 수 있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 징역 문제에 있어서 중용을 가신 분들이 개인 개별적인 어떤 것은 청구권이 보면 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일본 기업에 어떤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일일 정부안의 조약을 파괴하는 문제가 되겠지. 참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법은 해서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다음 단계에서 왜 일본 국내 자살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했다. 다시 말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권이 이 땅 끝까지는 법률 판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본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혹은 어떤 기금을 마련하던지 정부 간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외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서 했던 거 없이 맞다. 일절 전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복원해 판결만이 라고 할게 아니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명한 그리고 국제조약이 어떤 그 정신에 맞는 국가 간 협정에 정신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네 하고 받고 정부가 이걸 재판 거래했다 해서 좀 그렇습니다. 몰아붙이고 양삼 왜 보냐 구속시키고 뭐 이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이게 재판 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에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해 서울이 기회에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 다음에도 걱정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즉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퇴계 판결이 나기 전에 즉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대부분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법원의 입장은 그쪽으로 갈 다른 상황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대부분이 함대로 어두운 부분에서 환중심에서 만약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 한일 간에 굉장한 심대한 그런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사실 대통령 차원에서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일을 이렇게 관계기관 의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차원에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글을 얘기는 그때는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니까요. 그런 이 대부분에서 개인 배상 청구권 행정은 취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 올릴 전문가 어떤 그 시각과 당시 입장 이런 걸 아마 들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을 오게 해서 얘기를 땀 따랐던 그런 내용들이인데 그게 인재 기록에 다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정부 돌아서 이것이 무슨 재판 거래다. 사법용단이다 해서 지금 대법원장 그 당시 그 외에 참석했던 법원행정처장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다 마치 해서는 안 될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재판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본 정부가 볼 때 남북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사실을 박근혜 정부 때 세우려고 했던 것을 그 전보다 범법의로 봐서 재판에 넘기고 약제 정도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여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어떤 선을 넘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웃은 함께 어떤 이름 문제를 잡은 악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단계를 넘었다고 판단하던 필을 준 셈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경천실장 대부분 장법은 행정처장에 대한 이사북 농단의 재판 중에서 징용 배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다시 한번 저는 가능하다면 참 공소 취소를 해서 아예 이것은 기소 자체를 잘못됐다는 굉장한 고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부가 아니라 말이죠. 이념적으로 완전히 꽉 막힌 정보기 때문에 아마 한일 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한미동맹 문제를 더 심화시켜 서울이 국민들을 도피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은 어쨌든 정부가 직접 이 부분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일본에 특사를 보내던지 어떤 정부 채널에 가동을 해서 근데 불가동할 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참 그런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만 지금이라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지 무슨 화에서 텐 알싸 더 문제처럼 개별 기업이 다 지금 삼성 LG로 우리나라 유수한 정말 대표 기업들이 얻어 망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이해를 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주요 문제도 없고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과는 저희가 안 보면 해서는 경제면에서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소녀성을 어디에 더 만들자는 어른 부분이 약간 어떤 그런 문제에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기분에는 좀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소탕 대실 조탕 드셔요. 뭐 별잔물이 꿈꾸기과 우리 국민들 전체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아예 오늘 좁았어. 개다리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1번쯤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대의에 1월 우습게 보고 미국을 우습게 본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죽은 되게 무섭게 봅니다. 북한 안보 계절 열을 내고 있죠. 대한민국 북이 어디든지 모르는 정말 한시간 작자들이 정권을 잡고 에서도 나라가 있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경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선거 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